안녕하세요. 상구야입니다. 오늘은 윈즈앤 뉴턴 과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유명한 윈즈앤 뉴턴인데요. 그 중에서도 과슈는 불투명 수채화 물감을 말합니다. 불투명 수채화 물감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불투명한 건 아닙니다. 어떤 색은 약간 반투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색은 완전히 불투명합니다. 색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불투명한 이유는 수채 물감이랑 다른 재료는 똑같은데 이제 불투명하고 이제 광택을 없애주는 덱스트린이나 그다음에 탄산칼슘 같은 재료를 넣습니다. 사실 덱스트린과 탄산칼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브랜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윈제 뉴턴 과슈에도 거기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고요. 뭐 아까 어떤 거는 반투명하고 어떤 건 불투명하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게 약간 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들은 대부분 이런 표시가 보이시죠? 반투명한 색들입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이런 카드뮴 옐로 여기 불투명하다고 표시되어 있죠. 카드뮴 옐로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불투명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노란색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불투명한 노란색이라도 자 바로 짜서 바르는데도 선이 보이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은 이거는 여기 불투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투명 수채 물감에서는 이게 투명한 색으로 분류가 돼요. 하지만은 과슈로 넘어오면은 예, 밑색을 완전히 가리는 불투명한 물감입니다. 이런 차이가 왜 있냐고 하면은 색 때문이에요. 노란색은 이제 커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명 수채화 물감이랑 불투명 수채화 물감의 가장 큰 차이는 명도를 만드는 거예요. 투명 수채화 물감은 이제 물을 조절해서 그리잖아요. 이제 불투명 수채화 물감은 흰색을 섞어요. 흰색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윈젤 뉴턴에서는 하나는 퍼머넌트 화이트고 하나는 징크 화이트입니다. 두 개 차이는 이제 투명도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뭐 둘 다 불투명하다고 돼 있지만은 퍼머넌트 화이트는 티타늄 화이트예요. 이제 커버력이 좋고 완벽하게 가리는 그런 강한 흰색이고요. 징크 화이트는 약간 반투명하기 때문에 색상을 그렇게 하얗게 만들지 않고 이제 커버력이 적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쓴다면 이제 티타늄 화이트, 이 퍼머넌트 화이트를 추천하는데요.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이게 너무 강한 흰색이다 보니까 색을 그거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봐요. 파스텔 톤으로 만듭니다. 징크 화이트는 그런 경우가 적고요. 그래서 혼색할 때는 징크 화이트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는 티타늄 화이트고 하나는 징크 화이트입니다. 티타늄 화이트는 커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위에 흰색을 더 뭐 표현하고 싶다면 이제 티타늄 화이트를 써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면 이제 퍼머넌트 화이트를 쓰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위에 이제 흰색으로 칠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그, 그래도 티타늄 화이트만이 그게 가능해서죠. 자, 두 가지를 섞으면은 이게 금방 파스텔 톤이 됩니다. 징크 화이트는 약간 그런 일이 적어요. 같은 흰색인데도 느낌이 다르죠? 너무 물을 많이 섞었네요. 음, 뭐 백화 현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너무 하얗게 만들어서 그래요. 수채 물감이 틴트 물감들을 이제 티타늄 화이트를 섞어서 만드는 물감들이에요. 자, 이게 뭐 윈즈 뉴턴 과슈는 이제 총 82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 뭐 추가돼서 빠지기도 하고 다른 색이
단종돼서 빠지기도 하고 다른 색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뭐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과슈는 몇 가지 되지가 않아요. 과슈 자체가 이제 마이너한 물감이고 사실 크게 인기를 끈 적은 없지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써했던 스테디한 물감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구하려면은 이제 윈저 뉴턴 과슈, 인페니오, 빼베오 T7 그 정도? 나머지는 세트는 구할 수가 있어요. 세트는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다 쓰면은 살 수가 없어요. 특히나 흰색은 되게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팔거든요. 대용량을 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아, 최근에 시넬리에도 들었었죠. 음, 여기 뭐 윈저 뉴턴 과슈를 산다면은 이제 몇 가지만 사게 되는데 최소한으로 구성된 세트가 5색 세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있는 물감이 징크 화이트, 프라이머리 옐로우, 프라이머리 레드, 프라이머리 블루입니다. 그리고 제트 블랙 이렇게 5가지가 들어있어요. 이제 이것만으로 이제 모든 색을 쓸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수채화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게 네 색을 여기는 5색이죠. 전부 다 네 색을 섞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색을 구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자, 이제 과슈에서 질문하면은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굳혀서 써도 되느냐? 아크릴 과슈의 차이가 뭐냐? 이 아크릴 굳혀서 써도 되는 건 사실 굳혀서 써도 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수채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불투명, 투명, 불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더 들어갔다는 그 차이. 그래서 잘 녹아요. 굳힌 다음에 다시 이제 녹여서도 잘 녹거든요. 제가 여기 알토이즈 캔에다가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과슈거든요. 자, 잘 녹습니다. 그냥 바르면 돼요. 투명 수채 물감처럼 쓸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과슈인데도 이게 녹여서 쓰면은 그렇게 진하게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투명 수채 물감 같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투명 수채 물감 같은 색을 못 내요. 그게 단점이에요. 하지만은 베이스로 칠할 때는 이렇게 칠하는 게 좋아요. 물이 많이 섞으면은 얼룩이 지고 이제 물 수채가 투명 수채 같이 표현이 되긴 하지만은 대신에 깔끔하게 발리기 때문에 처음 종이의 첫 베이스로는 이제 투명 수채화처럼 이제 칠하면은 되게 굉장히 편하게 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덧칠을 할 때는 반드시 짜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불투명도가 충분히 올라오기도 하고 사실 수채 물감이 녹거든요. 위에 칠하면 다시 녹아요. 그래서 두 색이 섞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최대한 적게 발라서 그 위에다가 찍어서 올리면은 녹아서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까 칠한 건데요. 여기 짜둔 티타늄 화이트를 여기 마른 자 이렇게 올리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이 붓에 물이 많은데 자 연하게 발라보면은 녹아서 올라와요. 이쪽은 녹아서 올라와서 이제 섞였는데 이쪽은 괜찮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쓸 때는 팔레트에 그때그때 짜서 쓰고 나중에 다음에 쓸 때는 굳어있는 물감을 녹여서 쓰면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여서 물감 베이스를 깔고 덧칠할 때 다시 짜서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과슈가 사실상 이제 비싼데 포스터 칼라가 저가형 과슈예요. 과슈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대량으로 쓸 때 그게 좀 가격이 좀 싸야 돼서 만들어진 게 포스터 칼라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포스터 칼라가 이제 싸게 만들어서 색이 아주 일시적으로 해도 몇 달은 갑니다. 그 일시적인 색이었는데 이제는 뭐 포스터 컬러가 이제 포스터 만들 때 쓰이지 않기 때문에 출판 일러스트레이션 그릴 때 요즘은 거의 컴퓨터로 쓰게 됐죠. 그 때문에 포스터 컬러도 작품용으로 많이 쓰게 됐고 그 다음에 내광성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지금은 거의 과슈의 차이랑 없다고 봐도 돼요. 약간 뭐 약간의 재료 차이는 있지만은 어차피 과슈도 각각 다 이제 회사마다 재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전 뭐 비교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슈 포스터 컬러로 그리는데 다들 아시는 포스터 컬러 방법이 이런 구성붓으로 진하게 그려요. 예, 거의 뻑뻑하게 그리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지 반쯤 수채화처럼 녹여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뻑뻑하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그렸던 게 일반적인 포스터 컬러의 사용 방법인데 수채화처럼 자유롭게 농담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흰색을 조절하면서 명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덧칠하는 그런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사실 이 방식은 유화에서도 같이 쓰거든요. 유화도 이제 테레핀을 섞어서 묽게 만들어 칠하기 쉽게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점점 테레핀의 양을 줄이고 린시드 양을 늘려서 더 뻑뻑하게 만들면서 올려가거든요. 그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제 그림 처음 배울 때 이제 과슈를 가장 처음에 배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감을 기준으로 수채화로 갈 수도 있고 유화나 아크릴로 갈 수도 있어요. 모든 뭐 각각 정확하게는 다 다르지만은 모든 물감에 정말 기초가 되는 물감이에요. 그리고 수채화 한국에서는 수채화 물감이 이제 학생용으로 쓰지만은 물 조절이란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저도 완벽하게 다루지 못해요. 그 많이 정말 10년 이상을 해야지 10년 이상 그 이상 정말 오랫동안 해도 물을 완벽하게 다루기는 힘들어요. 약간의 제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과슈는 그럴 일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 처음 그림을 그린다면 추천합니다. 이제 유화 같은 경우에도 기름 냄새 때문에 집에서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과슈를 쓰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져요. 약간 뭐 차이가 있고 유화처럼 이제 두껍게 올릴 수는 없어요. 터치를 남기긴 한데 두껍게 올리면 얘네들이 갈라져 떨어지거든요. 아, 아까 빠진 게 그거예요. 굳혀서 써도 되느냐? 굳히면은 갈라져 떨어져요. 이게 갈라져서 떨어지고 팔레트에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때 사실 방법이 있긴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라비껌인데요. 이 아라비껌으로 조각들을 하나씩 붙여 놓으면은 안 떨어집니다. 아까 보였던 굳혀놓은 알토이즈 통에 굳혀놓은 물감도 아라비껌으로 다 붙여놨던 거예요. 그리고 아크릴 과슈의 차이. 수채 과슈는 수채화 베이스인데 불투명하고 매트하게 만들었고 아크릴 과슈는 아크릴 물감인데 불투명하고 매트하게 만든 그 차이입니다. 아크릴 물감은 아크릴 과슈는 수채 과슈처럼 마르고 난 다음에 위에 덧칠 한다고 녹아 올라오지 않아요. 그 점이 되게 편해요. 그렇다고 뭐 굳으면 다시 안 녹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불편한 점이고요. 저는 수채 과슈 쪽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린 것도 요새는 과슈 그림을 조금씩 그리고 있거든요. 이걸 베이스로 이제 다른 물감도 조금씩 확장해 나가려고 해요. 뭐 아크릴이나 유화나 다 그려보긴 했지만은 다시 이제 과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하려고요. 아크릴이나 유화나 이제 너무 옛날에 그렸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저도 잘 모를 때였거든요. 과슈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색이 있다면 이제 금색과 은색입니다. 금색은 진짜 금색인데 이거는 굳혀서 쓰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해서 금색이 잘 올라오지 않아요. 약간 앤틱한 금색이죠. 금색, 은색도 이런 은색입니다. 그러니까 금색이랑 은색은 녹여서 쓰면은 투명도가 너무 높아지고 이 색이 연해지기 때문에 뭐랄까 은펄 같은 색이 돼버립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새로운 걸 아시고 도전해 보실 분도 뭐 있겠지만은 윈즈 뉴턴의 금색은 이런 금색이고요. 윈즈 뉴턴의 은색은 이런 은색입니다. 붓은 이제 포스터 컬러랑 같이 이런 구성 붓을 써도 되고요. 수채화 붓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콜린스키느랑 다람쥐 털 붓은 약간 부적합한 게 얘네들이 물을 많이 먹잖아요.
물 조절이 되게 까다로워집니다. 차라리 합성붓이 더 편해요. 물을 적게 먹으니까 더 이제 조절하기 쉬워지거든요. 이건 정말 이걸 쓰면은 티슈에 계속 닦아가면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투명 수채화 같이 되거든요. 린저앤 뉴튼 과슈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뭐 어차피 사게 된다면은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과슈 물감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걸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넬리의 과슈도 있지만은 그거는 호미 화방에만 팔고요. 인베니오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만든 과슈인데 마이너하기도 하고 약간 단점들이 있어요. 가격이 싼 만큼 그런 게 있는데 린저앤 뉴튼 과슈는 구하기도 쉽고 뭐 품질도 괜찮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여기 설명을 보면요. 퍼머넌스 A 시리즈 1이라고 되어 있어요. 퍼머넌스는 이제 내광성. 내광성은 다들 아시죠? 이제 오래되면 이제 색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느냐가 그 내광성입니다. 시리즈 1이라는 얘기는 가격이에요. 제일 싼 게 시리즈 1, 제일 비싼 게 시리즈 4입니다. 과슈가 투명 수채화 물감보다는 이제 같은 등급에서는 싼 편이지만은 그래도 시리즈 4 정도 되면은 수채화 물감 제일 비싼 거랑 별 차이가 없어져요. 기본적인 이 물감들은 전부 시리즈 1입니다. 원래 이거 구형의 구형이거든요. 이게 아 구형 이게 이제 지난 예전에 쓴 구형 이게 최근에 나온 과슈는 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일 때 되게 불편했던 게 투명 수채 물감이랑 튜브랑 디자인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과슈란 글자를 디자이너스 과슈란 글자를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과슈인지 투명 수채 물감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점. 하지만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어졌겠죠. 디자인이 바뀌었으니까. 예, 다시 돌아와서 이런 기본 색들은 시리즈 1이에요. 얘가 시리즈 3이었는데 그래서 시리즈 1인 프라이머리 레드가 새로 나왔습니다. 음, 뭐 시리즈 4 정도 되면은 굉장히 비싸죠. 이게 퍼머넌스 AA인데 이게 1등급이고요. A가 1등급이 아니에요. AA가 1등급, A가 2등급입니다. 뭐 오페라 로즈 같은 게 대표적으로 내광성이 없는 물감인데요. 퍼머넌트 C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리즈는 2네요. 자, 린저앤 뉴튼 과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잘 보셨나요? 과슈 정말 매력적인 물감입니다.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과슈가 너무 비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터 컬러를 써보셔도 돼요. 그럼 다음에 다른 재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